곡성. 네, 곡성이라는 작품은 아마 나홍진이라는 이름값을 다시 한번 보여줄 정말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나리오를 미리 본 사람이나 영화를 본 사람들이 향후 10년 안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없을 거다. 아니 그거는 나홍진 감독 첫 번째 작품에도 그런 매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죠. 나올 때마다 그 얘기를 하네. 네, 근데 그만큼 나홍진 감독 작품이 한국 사회에서 보여지거나 이야기되기 힘든 어떤 소재들을 그렇죠. 가지고 영화 속으로 가지고 온다는 얘기인 것 풀어내는 같아요. 방법도 처음 보는 대단하죠. 그 작업 방식에. 네. 그리고 어떤 작품이에요, 곡성은? 곡성은 한 지방의 소도시에 이제 타지인이 한 명이 흘러들게 되는데 그 타지인이 흘러들고 나서 마을에 굉장히 이상한 기이한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일종의 전염병 같은 어떤 병이 퍼지고요. 그 병이 이제 어떤 소녀가 그 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 소녀의 아버지가 그 지역의 경찰이에요. 곽도원 씨가 연기한. 경찰 많이 하시네. 네, 종구라는 캐릭터인데 경찰 그쪽으로. 뭐 이 기이한 사항들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자기 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이 기이한 사건의 본질을 핵심을 해결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 해결하는 이제 과정이 네. 범상치 않겠죠. 범상치 않죠. 네. 그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게 아니겠지. 해결하는 과정에 이제 같이 동참하게 되는 캐릭터가 일광이라는 황정민 씨가 연기한 무속인 캐릭터가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무명이라는 이제 모든 사건의 목격자인 여성이 있어요. 무명. 네, 그건 천우희 배우가 연기를 하죠.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잘하는 배우니까요. 아마 잘하죠. 당연히 잘하는데 아마 제가 최근에 알고 있기로는 여배우 중에 가장 많은 작품, 다양한 작품뿐만 하지 굉장히 않았나.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시나리오도 제일 많이 들어오는 젊은 여배우 중에 깜짝 하나고요. 놀래요. 보다 보면 천우희였어? 막 이렇게 저것도 천우희였나? 막 네, 이렇게. 최근 헤어라는 작품도 있었고요. 네, 맞아. 헤어라도 네,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이 일광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네, 무속인. 독특해. 황정민 씨는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인은 이게 뭐 무속인이다 아니다 이런 캐릭터가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가 본인한테는 그렇게 큰 고려 대상은 아니었고 이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 이야기 안에서 그 중에 자신에게 이제 제안한 캐릭터가 무속인 캐릭터였고 영화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본인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캐스팅을 오케이 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얘기하겠죠, 뭐 그럼. 그렇죠. 근데 아마 한 15분 정도 그 구슬하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롱테이크로 찍은 장면이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그걸 본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황정민 씨가 그 캐릭터를 연기했을 때 딱 하나의 목적은 그냥 자기가 무속인처럼 보였으면 좋겠었대요. 그런데 아마 그 장면을 보신 모든 분들이 정말 신기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몰입해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속된 말로 연기 작두 탄다 그러더니 그렇죠. 진짜 작두를 작두 타시는 타는 거죠. 것처럼 네. 진짜 무속인 연기를 네. 제대로 하셨네. 네. 그 분위기가 제가 이렇게 내용을 잠깐 들으니까 약간 최근에 개봉했던 그 손님이라는 영화 있어요.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 것 같은데 외지인 나오고 네, 근데 무속인도 나오고 그럴 수도 무속인은 있겠네요. 아니지만 거기서는 그런데 약간은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은 뭐 배우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작품을 어떤 장르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처음 보는 장르다. 저 항상 그랬어. 네. 나온지가도 나올 때마다 항상 처음 보는 장르다. 처음 보는 장르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굉장히 센 이야기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심리 스릴러와 초현실적인 상황들이 얽혀서 나오는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작품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추격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세 번째 이제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 추격자와 황해 그 영화를 보면은 좀 색깔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나홍진 감독만의 그 흐르는 어떤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있죠? 분명히. 왜냐하면 그 추격자도 처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2번 깜짝 놀래요. 그 영화 보면. 언제 놀라셨어요? 범인이 너무 일찍 잡혔다. 원래 좀 막 옥신각신 하다가 나중에 좀 잡혀야 되는데 너무 처음에 잡혀.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이랬고 그 두 번째 이제 또 우리 그 죽음을 맞이할 법한 여자 주인공이 탈출에 성공을 해요. 갑자기.
영화 아직 한참 남았나 또 이랬어요. 근데 또 그것도 아니고 막 요런 이제 그 예외적인 어떤 기법이라든가 네. 아니면 표현의 뭐 수위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보지 못한 독특한 색깔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관객의 네.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그 추격자를 좀 그 다시 회고하신다면 네.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기진맥진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주인공이랑 같이 2시간 내내 미친 듯이 달려간 그렇죠. 것 같은 아,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홍진 감독의 그 허를 찌르는 표현 네, 방식들, 네. 그리고 한국 영화에서는 쉽게 선택하지 못했을 법한 굉장히 과감한 액션씬이나 폭력씬들에 그렇죠. 대한 네. 것들도 표현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높았죠. 네. 그래서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로 600만 이상을 이제 기록하게 된 대형 흥행작으로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을 텐데요. 이제 그 작품과 이제 황해로 건너오면서도 저는 이 추격한다, 달린다라는 달린다. 느낌은 굉장히 황해랑 추격자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황해 같은 경우는 정말 더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극한까지 한번 밀고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감독이 만든 게 아닐까. 그리고 그 둘 다 인간 사회 속의 어떤 악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뭐 연쇄살인범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그쵸.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고 굉장히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나홍진 감독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악인 거죠. 악은 경찰서에서 진술할 땐 되게 순수해요. 네, 예. 악은 설명할 수 없다라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악이 가장 무섭잖아요. 근데 황해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살인의 이유가 네. 너무 자세하게 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두 번째 넘어갔을 때 황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을 악하게 만드는 그게 무엇일까? 결국 미친 자본이다, 돈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뭐 본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자체가 그런 폭력적이고 무시무시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그 개병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영화 맞아요. 처음 시작할 황해 때, 네, 개병이 어렸을 돌고 때 있다. 개병이 돌았다. 지금 개병이 돈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그 개병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 돈, 물질 만능 시대의 천한 자본주의가 아닌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곡성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악들은 어쨌든 현실에 발붙이고 있는 이유였다면 이번에는 그거조차도 한번 비현실적이거나 초현실적인 악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보고 싶은 감독의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작품 말씀해 주실 때 과연 그 뭘까? 뭘까? 전염병이 그렇죠. 실체가 뭘까? 네. 그 과연 그 뭐라 해야 돼? 해결을 해야 될 목적이 누굴까? 누굴까? 네. 그 경찰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혹은 네. 무당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 같아요. 네, 그걸 아마 같이 찾아가는 과정이 이번 영화의 재미가 아닐까 싶고요. 재밌는 건 3명의 배우가 다 각각 이 영화가 말하는 것을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죠? 예를 들면 종구, 경찰 역할을 한 종구를 연기한 곽도원 배우 같은 경우는 이 영화는 어떤 인간의 희생에 관련된 희생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소신민 아버지로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네네 했군요. 아버지로서 딸을 살려야만 하는데 그러면 이 아버지가 어디까지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곽도원 씨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황정민 배우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어떤 장르적 스릴러 장르라고 보는 건 좀 위험하다. 이거는 이 세상이 굴러가는 원리에 대한 이야기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무당 아저씨들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 쓰시네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천우희 배우 같은 경우는 이 캐릭터를 연기하고 나서 이거는 어떤 뭐 비슷한 얘기일 수 있겠는데 진실에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